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주제는 21세기,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와 탐정, 과연 이 산업과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저는 이제 대한민국 탐정협회에서는 문화와 관련된 부분을 또 한 축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것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탐정, 많이 듣고 어렸을 때부터 특히 저기 나오는 코난, 지금 아이들도 굉장히 좋아하죠. 아마 지금 우리 그 동영상을 보고 계시는 특강을 듣고 계신 분들도 어렸을 때 탐정 만화나 영화나 또는 그런 어떤 소설 한 번도 안 본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거기 안에 주인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사건도 해결하고 친구들과 같이 어울려서 탐정 놀이도 하고 이런 부분들. 아마 어렸을 때 저도 굉장히 좋은 추억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 탐정이 21세기에 어떤 비전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인가. 또 탐정들에게 갖춰야 되는 가장 흥미롭고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가 추리죠. 뗄 수가 없는 것들이죠. 사실 이 추리는 어느 영화나 어느 드라마나 안 들어가 있는 게 없죠. 만약에 추리가 그 안에 개입이 안 됐다 그러면 드라마고 영화고 굉장히 재미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탐정 제도가 도입이 됐을 때 우리 일부에서 쭉 논의를 거치고 있고 지금 21대 국회에서도 법안이 2개가 발의되어 있는데 이게 만약에 제도권 안에 들어와서 탐정업이 산업화되었을 때 이 탐정 산업은 앞으로 어떻게 변화가 되어 나갈 것인가. 또 이미 이 제도가 도입이 돼서 예로부터 운영되고 있는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탐정 산업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하고 궁금한 사항들이죠. 그런 부분들 한번. 그리고 산업이 활성화가 되려면은 문화가 활성화가 돼야 되겠죠. 문화가 없는 그런 분야는 굉장히 아마 생명력이 짧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민간 보안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전공을 했기 때문에 우리 경비 지도사, 경비 근무자들에게 늘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대한민국의 경비 문화가 만들어져야 된다. 그래야지 많은 사람들이 그걸 이해를 하고 지금 언론에 가끔 나오는 것처럼 경비 근무자가 폭력을 당해서 어떤 자살을 하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이런 일들이 종종 생기잖아요.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 문화가 활성화가 돼야 하는데 그 문화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안타까운데 저는 그래서 아예 이 탐정제도 도입될 때 우리가 문화 부분도 같이 생각을 하자. 이미 우리는 탐정이라는 문화에 녹아서 살고 있다. 그래서 그걸 조금만 잘 가다듬으면 아주 멋진 그런 문화산업으로 양성도 할 수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면은 잭 팔라디노라는 미국의 유명한 공인 탐정입니다. 옆에 부인인데 산드라가 있는데 이 두 사람은 우리 빌 클린턴 대통령이 루인스키 섹스 스캔들로 아주 곤혹을 치르죠. 그때 스타 검사가 이 스캔들을 갖다 캐내기 위해서 고용한 게 공인 PI, 미국 공인 PI를 고용을 합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 힐러리 여사가 이 잭 팔라디노에게 의뢰를 하게 되죠. 고용을 해서 특히 이제 클린턴 대통령과 관련된 여러 가지 루머나 이러한 부분들을 찾아내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이제 잠재우고 조용히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되죠. 이 잭 팔라디노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전임 대통령의 BBK 사건 하면 우리 아마 기억나시죠? 그 사건도 조사를 맡았었습니다. 존 릴이라는 이제 연방 검사가 잭 팔라디노에게 계약에 의해서 그 관련된 내용들 조사를 할 수 있게끔 해서 그래서 우리나라와도 관련된 조사 업무를 상당히 했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이런 그 탐정이죠. 탐정이 산업적으로 이렇게 활동들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클린턴 대통령 부부가 굉장히 아주 이제 어떻게 보면 고객이죠. 중요한 고객이죠. 대통령 부부가 고객이 된다는 거. 능력이 없으면은 감히 확인할 수 없는 부분들이 되겠죠. 다음은 이게 인텔컴입니다. 인텔리전스 컴퍼니라 그래가지고 인텔리전스 어떤 정보를 이제 다루는 그런 기업들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제 이 호주에 있는 인텔컴, 굉장히 인텔컴이라는 것은 인텔리전스 컴퍼니가 이 규모들이 작은 데서부터 뭐 변호사들 수십 명 고용한 큰 어떤 그 인텔컴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미국, 유럽 쪽에도 많이 있고요. 근데 필리핀의 독재자 마르코스 전 대통령
엄청나게 부정 축제를 했다는 얘기가 많죠. 100억 불 정도의 100억 달러를 축제를 했는데 이 필리핀 정부에서 호주에 있는 인텔컴에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스위스 계좌를 추적을 해가지고 얼마를 찾아냈냐? 무려 약 40억 불의 이 비자금을 찾아내서 환수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굉장히 국가적인 필리핀에서는 굉장히 큰 적이고 부정축제를 했었으니까 이건 전부 다 국민의 돈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환수하는 데 성공을 하는데 거기에 이 인텔컴이 개입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인텔컴 같은 경우에는 기밀과 정보를 다루는 그런 회사다 해서 일반 대중에게는 별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비밀 계좌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정부 또는 뭐 해외 파트너의 신용이나 이런 것들을 조사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어떤 다국적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비밀리에 활용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주로 여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이제 전직 경찰, 뭐 검사, 금융 전문가, 그리고 또 어떤 이 전직 탐사보도 전문적으로 하는 이런 기자들 있죠. 이런 기자들이 거기에서 중심이 돼서 움직이는데 소규모도 있지만은 변호사를 많이 고용한 기업 차원의 어떤 인텔컴도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필리핀에서는 이 호주의 인텔컴을 통해서 스위스 은행 계좌에 숨겨진 마르코스 전 대통령의 축제한 40억 불을 환수했다. 그러면 여기에 따른 어떤 우리가 비용, 수수료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걸 어느 정도 받았을까요? 우리가 아마 생각하는 규모가 대략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큰 그런 어떤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나라에서도 한번 보면은요, 예금보험공사, 그리고 국세청에서 이 외국 탐정들과 관련이 돼가지고, 의뢰를 했던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은닉자산 색출을 위해서 2007년 6월부터 2015년 7월까지 해외 탐정을 고용을 해서 140여 회, 약 76,357달러를 지급을 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약 8,900만 원 정도인데 색출한 해외 은닉자산이 5,910만 불이에요. 약 689억 원. 그래서 이걸 이제 회수한 금액이 약 1,390만 불입니다. 우리 한화 162억 원. 고용 수수료는 0.5% 나갔습니다. 162억 원대 8,900만 원이니까요. 해야죠. 이러면 굉장히 수익률이 높은 거죠. 그래서 이런 비용들을 통해서 이미 우리나라에는 제도가 도입되어 있지 않지만은 해외 탐정들을 이용해서 우리 이 국가 기관들이, 공공기관들이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안에서 이 제도가 도입이 돼서 우리나라 이 탐정들이 아주 우수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사람들, 우수한 이런 탐정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 굳이 외국 탐정을 고용하지 않아도 이런 어떤 공익적인 부분에서 활동할 수 있게 만드는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이죠. 또 국세청에서도 해외에서 자국민 탈세 정보, 물론 다른 나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국세청이나 이런 데서는 자국민들이 탈세하는 거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해외 탐정을 고용을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 과세당국의 어떤 일반화된 조사 기법인데 역시 우리나라 2014년 역외 탈세 관련 추징한 세액이 1조 원 이상이라고 관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현지에 PI들을 고용을 해서 비용을 주고 그런 정보들을 수집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민간 정보업체가 있습니다. 이건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업체입니다. 라이언 앤 폭스 컨설팅이라고 해서 한국에 지사가 들어와 있는데 2016년 5월 국세청이 국내 이제 여기 민간 정보업체인데 사실은 외국의 지사니까요. 그냥 민간 정보업체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대한항공 부회장을 지낸 조중건 씨와 부인 이영학 씨의 미국 내 금융자산 및 부동산 보유 내역과 세금 납부 내역을 그리고 이 부부가 연관된 것으로 보이는 한 파이프 컴퍼니, 보면 허위 회사죠. 이 재무제표를 요구를 해서 의뢰를 하게 됩니다. 의뢰를 해서 이 라이언 폭스 컨설팅 우리 한국 지사에서 의뢰를 받아서 그 미국 본사를 통해서 그걸 조사를 해가지고 제출을 했습니다. 물론 전부 다 비용을 받고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후 추가로 모 그룹의 모 회장이 가지고 있던 특정 금융회사 계좌 잔액과 거래 내역을 조사를 해달라고 요구하는데 이것은 이제 개인정보나 이런 걸 침해한 미국 내에서 법적인 위험이라 그러죠. 위법적인 행위가 될 수 있어서 그걸 거절을 하는 그런 내용. 이것은 이제 거기에 이 계약서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주식회사 라이언 앤 폭스 프라이빗 컨설팅 해가지고 우리 서대문구에 사무실이고 대표이사 이름도 있는데 이건 이제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지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말로만 듣던 탐정 제도가 없는데 외국계 회사들이 무슨 컨설팅, 무슨 기획 등등 해가지고 지금 우리 한국에 지사를 두고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빨리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 정보시장이 침해를 당하고 외국 기업한테 뺏긴다? 안타까운 일이죠. 이러한 부분들을 빨리 우리 탐정 제도를 도입을 해서 예방해야 됩니다. 우수한 우리 탐정 인력들을 양성을 해서 해외 오일에 나가서 우리가 외화를 벌어들이는 이러한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지금 특강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 미래에 멀지 않은 미래입니다. 21세기에 그런 유능한 탐정이 돼서 세계 정보시장을 한번 이렇게 막 점령한다는 표현 그런데 우리가 그냥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탐정들이 나오기를 진심으로 기대해 봅니다. 자, 문화적인 측면으로 들어가 보죠. 셜록 홈즈 실존 인물이 아니죠. 코난 도일이라는 이 소설가가 쓴 그 소설의 주인공입니다. 처음 등장하는 게 1887년에 주홍색 연구라는 그 책에 셜록 홈즈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까지도 영화로 얼마나 많은 우리 팬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주 재미있죠. 그래서 영화가 들어올 때마다 빅히트를 치고 이미 이렇게 코난 도일이 만들어낸 셜록 홈즈는 어떤 우리 머릿속에 상상된 그런 인물로 지금 존재해 있고 우리 곁에서 호흡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셜록 홈즈를 양성하자. 아마도 우리 서울 디지털대학교의 탐정 전공 앞으로 이제 학생들이 많아지면 이제 탐정학과도 되겠죠. 거기에서 이런 유능한 인재들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또한 그 배출된 인력들이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 활동들은 고객들이 사건을 줘야 됩니다. 그러한 부분을 위해서 저희 같은 협회들이 또 그걸 서포트하고 같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을 형성하게 될 것입니다. 셜록 홈즈 하면은 이제 셜록 홈즈 박물관을 떠올리게 되죠. 우리 그 여행 좋아하시는 분도 영국 런던에 가서 셜록 홈즈 박물관을 가보고 이렇게 포스팅한 사진들이 많이 있어서 저는 아직 못 가봤습니다. 못 가봤는데 사진으로 보니까 벌써 여러 번 갔다 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셜록 홈즈 박물관이라 그래서 규모가 크진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영국은 거의 모든 박물관들이 무료로 들어갈 수 있는데 여긴 돈을 받습니다. 사설 박물관인 셈이죠. 셜록 홈즈 실존하지 않는 셜록 홈즈 소설의 주인공의 박물관이 있다는 거.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로 실존 인물이 아님에도 박물관이 만들어져서 영국에 가는 사람들은 특히 탐정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여기를 반드시 가야 되는 그런 명물로 자리매김된 거예요. 그래서 영국 정부에서 이거 필요하다 해가지고 이렇게 활성화시켜 놓는 겁니다. 성인 들어가면 한 2만 원 정도 돼. 우리 한화로 한 2만 원 정도 입장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줄 서서 기다려야 된대요. 표를 끊으면. 이런 거 멋지지 않습니까? 문화가 즉 영화 한 편 잘 만들어지면 뭐 우리 자동차 엄청나게 많이 만드는 것보다도 훨씬 큰 수익을 날 수 있다는 게 이미 우리 이 살고 있는 시대에 증명이 돼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탐정이 직업뿐만 아니라 이게 잘 되면 이런 우리도 대한민국에 이런 탐정 박물관을 만들어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들어와서 할 수 있게끔 구경하고 관광 올 수 있게끔 만들어 가자는 얘기예요.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면 됩니다. 그럼 지금 빛을 못 보더라도 우리의 후대 때는 빛을 볼 수가 있겠죠. 그런 뭔가 희망, 비전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셜록 홈즈의 그 박물관 입구 쪽에 가면은 좀 떨어진 곳에 셜록 홈즈 흉상이 저렇게 탁 서 있고 저게 이제 간판이죠. 그리고 안에 들어가 보면 저렇게 인형들이 셜록 홈즈 소설에 나오는 그런 주인공 그리고 그 관련된 사람들 거기에 소설의 역할을 맡은 사람들의 모습들이 저렇게 인형으로 만들어져서 되어 있고요. 아까 보셨던 건데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죠. 이 안에 보면 이렇게 다양하게 코난 도일이 저술 활동할 때 썼던 것들 그리고 여러 가지 페넌트 이 셜록 홈즈를 이용해서 우리 가지고 싶어하는 욕구가 들게끔 그런 것들을 다 만들어 놓고 저기는 이제 소설 속에서 셜록 홈즈가 썼던 모자 또 작가인 코난 도일이 사용했던 그런 소장품들이 저 안에 잘 돼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코난 도일의 셜록 홈즈가 만들어낸 여러 가지 브랜드화된 그런 상품들, 기념품들 반드시 팔고 있겠죠.
제가 그 사진을 옮기지 않았지만은 바로 그런 것들이 끊임없이 매출로 만들어지는 문화적 생산입니다. 자, 우리 어린 친구들 좋아하는 코난, 명탐정 코난. 제가 이제 저를 이제 도와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이제 바로 일본의 제 지인께서 전직 이제 경찰 고위간부로 퇴직하신 분인데 일본에 여행 갔다가 신문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는 겁니다. 코난 과학수사전이라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것은 2019년도에 보내주신 건데 11월 17일부터 1월 14일까지 약 2달 동안 하는 거예요. 2달 동안. 저기 제가 그 자료에는 보면 3월 20일부터 5월 17일까지 합니다. 약 2달 가까이를 뭘 한다고요? 코난 과학수사전을 진행을 합니다. 요금을 보면은요, 이게 2019년도 요금표를 제가 아까 환산을 해보니까 예매를 하지 않고 당일날 가면은 약 1,300엔이 성인 같은 경우, 그럼 우리나라 돈으로 약 14,000원 정도 되겠죠. 그리고 거기에다 뭔가를 이렇게 같이 껴가지고 프로그램을 하면은 최대 여기 보면은 11,600엔, 우리나라로 약 17,000원이 넘겠죠. 이런 비용들, 어마어마한 인원들이 옵니다. 그것도 굉장히 길고요. 코난은 역시 말 그대로 만화의 주인공입니다. 만화가 그린 만화의 주인공이에요. 이걸 2달씩이나 큰 사람들이 일본을 돌아다니면서 한 군데서만 하는 게 아니고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해마다 장소를 바꿉니다. 거의 무슨 뭐 체육관 큰 데서 이렇게 다 세트를 꾸며놓고 진행들이 됩니다. 어마무시한 것이죠. 이게 이제 일본 우리 코난의 과학수사전. 지금 앞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오고 이 어렸을 때 봤던 이 코난을 봤던 친구들이 성인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손을 잡고 어디로 가요? 과학수사전. 저기서 추리력을 배우고 만화의 캐릭터도 만나고 이런 다양한 행사들이 진행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모의 사건 현장을 만들어 놓습니다. 저기 이제 죽은 사람이 누워져 있던 5, 7, 8 이렇게 3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증거죠, 증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건을 그 참여한 사람들이 풀어나가는 겁니다. 이런 것도 굉장히 재밌지 않겠습니까? 이게 문화적으로 자리매김이 됐어요. 우리나라도 저런 거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추리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많은 것들을 키울 수가 있어요. 딱딱한 공부가 아니라 아이들의 특히 범죄와 관련된 것을 탐정들은 추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서 왜 범죄를 하면 안 되는가? 피해자들은 어떨 것인가? 범죄자는 어떤 것인가? 이런 걸 통해서 어렸을 때부터 인성이 만들어진 거죠. 범죄를 알 수 있고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자기가 자기 관리를 하게 되고 이런 것들. 또 사건을 같이 풀기 위해서는 서로 파트너들끼리 같이 해서 논의해야 되니까 거기서 어떤 서로가 소통 능력들이죠. 커뮤니케이션. 서로 내 의견을 얘기하기 위해서 상대방 의견도 들어주고 또 주장하고 같이 모여서 결과치를 만들어서 프레젠테이션 발표도 하고 굉장히 상대의 의견이 틀릴 경우엔 그 부분을 짚어내고 자기 의견을 얘기하고 상대 의견 존중해주고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학교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 교과서로 배우지 못하는 이런 것들을 이 문화를 통해서 탐정 문화를 통해서 양성할 수가 있습니다. 융합되는 거죠. 어떤 탐정과 추리, 문화가 같이 융합돼서 아주 멋진 생산성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됩니다. 탐정 코난은 아와야마 고쇼라는 만화가가 그리죠. 그래서 이 코난 박물관도 있어요. 여긴 지금 도서관입니다. 도서관인데 여기 보면 코난 이 쭉 시리즈 굉장히 많이 나와 있잖아요. 이게 전부 다 여기 전시되어 있고 해외에 이 코난이 수출됐습니다. 만화책이 번역돼서. 이것들 전부 다 저기 있고. 그래서 도서관이 만들어져 있어요. 물론 이건 명탐정 코난 박물관 내부에 있는 것이죠. 아까 우리 영국에 있는 셜록 홈즈 박물관을 봤는데 여기선 어린 탐정 코난의 박물관이 있습니다. 저기 지금 관람객들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 우리 일본 사람들 잘 아는 거 이런 캐릭터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벌써 점퍼에도 코난이라고 새기고 가방, 시계, 여러 가지 페넌트 뭐 다양한 것들을 이 코난을 넣어가지고 만들어서 이걸 판매를 하고 있죠. 아니 우리 코난을 좋아하는 우리 어린이들이 저걸 사면은 막대한 로열티가 나가는 겁니다. 자, 우리 한국에 대한민국의 탐정 캐릭터를 만들어서 그래서 만화도 등장하고 여러 가지 있는 것처럼 그래서 나중에 저것도 저렇게 문화가 수출되는 것처럼 우리도 로열티를 받고 수입을 막 수출을 해내는 것이죠.
벌써 저는 이런 생각만 해도 그냥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지금 금방은 아니겠지만 만들어 가지는 것이죠. 탐정 문화를. 그래서 명탐정 코난의 어떤 컬렉션들. 이거 아마 우리 일본에 여행을 간다고 하면 분명히 우리 코난을 봤던 우리 어린이들, 좋아하는 친구들은 사오게 될 것입니다. 그럼 국내의 탐정 문화는 어떤 것인가? 아직 제도도 도입이 안 되니까 탐정 문화 이렇게 하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 나름대로 진행은 되고 있는데 이게 제도권 안에 들어와서 좀 빨리 발전하자는 것이죠. 탐정 영화 관객들 좀 이렇게 끌었죠. 물론 영화입니다. 영화, 드라마, 영화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인 부분을 저기에서 저걸 보고 야 저건 뭐 현실로 불가능해 이런 얘기를 한다 그러면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좀 이상한 거죠. 영화는 영화, 드라마는 드라마로 봐줘야 되겠죠. 소설은 소설입니다. 그렇지만 탐정이란 명칭을 가지고 영화가 만들어졌다. 드라마가 만들어졌다. 이것은 우리나라에서도 문화가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018년도에 참여를 했습니다. 주최하는 측에서 요청을 해서 저희 협회 소속의 전문가, 문서 위변조나 이 인장 위변조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 그다음에 지문 이거 감정하시는 분, 그리고 거짓말 탐지기 운영하시는 분, 그리고 또 요즘 디지털 포렌식 많이 하죠.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그리고 전직 경찰. 그래서 거기 가서 청소년들이 우리가 특강을 해줬습니다. 특강을 해주고 이게 어디에서 진행됐냐면 우리 강원도 정선의 고한읍에서 진행이 됐던 겁니다. 1박 2일로 2018 전국 청소년 추리대회가 중고등학생들이 많이 왔어요. 거기 가서 고한읍의 그 읍사무소 지하의 큰 강당에 막 아주 시설 멋지게 해놓고 고한 그 읍 시내를 이 온 청소년들이 5-6명이 팀을 짜가지고 막 누비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주로 보면은 어르신들만 많이 계신 이 지역이 절로 어린아이들이 막 수백 명이 가니까 그 아이들이 거기서 이제 그 아까 우리 코난 그 과학수사전 할 때 모의 사건 만들어 놓은 것처럼 모의 사건 시나리오를 주고 어디에서 사람이 죽었고 이런 것들 다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그걸 읍사무소에 설치를, 읍 내에 설치를 한 겁니다. 뭐 여관에도 설치를 해놓고 술집에도 설치를 하고 그래서 그걸 우리 팀을 짠 그 팀들이 추적해가지고 사건을 풀어내는 거예요. 범인을 찾는 겁니다. 살인범을. 막 이 고한읍 시내가 아주 생기 있게 활발하게 살아난 거예요. 그 수백 명의 아이들 덕분에. 아이들이 그냥 다니니까 또 뭐도 사 먹고 되잖아요. 그 지역에 먹거리가 또 사 먹게 되고. 와, 그래서 이 1박 2일의 이 행사를 저는 보면서 야, 이거 참 모 기업에서 이 기획을 해서 고한읍과 같이 진행을 했는데 너무 저는 그때 가능성을 봤습니다. 야, 가능성이 있다. 우리도 이렇게 탐정 문화를 가지고 전국 청소년 추리대 정례화도 하고 각 지역별로 예선 거쳐서 전국대회도 하고 아니 국제대회를 우리 대한민국에서 유치하는 것도 가능하겠죠. 이러한 부분 우리가 해낼 수가 있다. 저는 이걸 2018년도에 보면서 바로 문화가 우리 탐정 문화가 왜 빨리 우리나라에 자리매김이 돼야 되는가. 그전에 또 어떻게 빨리 이 탐정 제도가 도입이 돼야 되는가. 이걸 아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대한민국 탐정협회는 이 문화라는 부분도 한 축으로 지금 가지고 가기 위해서 탐정 신문도 또 디텍티브 뉴스라 그래서 발간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추리 소설 작가들 이런 사람도 우리 자문단으로 영입하고 또 예술 쪽에 있는 미술 그다음에 뭐 예술 쪽에 있는 이런 분들을 우리 자문위원으로 모시면서 우리가 이제 이런 문화를 만들어 가려고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응원해 주시고 동참해 주십시오. 이 문화가 살면은 여기 지금 탐정을 전공하는 우리 이 전문가로 앞으로 이제 성장하겠죠. 이 사람들이 할 일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시장 규모가 엄청나지고요. 이게 비전이라고 저는 확신이 가지고 좀 말씀드립니다. 민간주사 아카데미, 탐정 아카데미 많이 있죠. 일본도 탐정 문화가 상당히 아까 보셨던 것처럼 있고 진짜로 협회도 많습니다. 각 지역별로 협회 아마 수십 군데 될 거예요. 그리고 탐정을 양성하는 양성소 아카데미죠. 그래서 여기는 제국종합탐정사에서 운영하는 그 이미 교재가 사이버로 교육도 하고요. 저렇게 교재가 쫙 두꺼운 교재가 저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탐정으로 능력을 쌓아나가는 것이죠. 이렇게. 여기는 이제 그
존 쿡스 앤 어소시에이트에서 미국 PI 아카데미입니다. 사이버로 진행하는데요. 3데이 라이브, 즉 3일 동안 세미나를 하는데 새로운 뉴 프라이빗 인베스티게이터 세미나인데 비용이 $595예요. $595. 3일 동안 교육을 받는데. 이렇게들 지금 진행들이 되고 있어요. 이미 오래전에 탐정이라는 부분이 산업적으로 자리매김이 되어 있고 또 문화적으로도 자리매김이 되어 있고 지금 이런 아카데미들. 그럼 우리 여기에서 지금 탐정 학사를 주는 그런 교육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이런 게 있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많이 늘어나겠죠. 탐정 제도가 도입이 된다 그러면 아마 지금 그것을 제도가 도입되길 기다리는 그런 고등교육기관들도 있을 겁니다. 저는 이제 고등학교에서 지금 경호를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경호 관련 고등학교 우리 국내에 2군데가 있는데 그중에 한 군데가 이제 탐정을 접목시키고 싶다. 미래의 탐정을 양성시키고 싶다. 본인들 달란트를 살려서 가질 수 있는 직업. 그게 행복하지 않겠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거. 그리고 그 분야가 비전이 있으면 얼마나 멋진 일이 만들어지겠습니까? 저도 그래서 사실 탐정 아카데미를 우리 대한민국 탐정협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한 15주 정도로 진행을 했던 건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기간이 긴 거에 대해서 이제 조금 문제가 있고 또 비대면 강의 비대면이 풀어지면 이제 대면도 하는데, 그리고 저기 보면은 저기 사진에 나와 있는 것들이 전부 수업하는 장면들입니다. 유전자분석, 도감청 탐지하는 것들, 뭐, 하다못해 구급법까지. 그리고 저기는 뭐, 우리 날 잡아서 우리 청와대도 한번 관람하러 들어갔다 나오고, 사격도 하고, 이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우리 국내에서는 상관이 뭐, 사격이 왜 필요합니까? 그렇지만은 이 사격이라는 걸 통해서 정신 집중력, 체력도 기르고 또 한 가지는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이제 딱딱한 그 현장에서 벗어나가지고 좀 자유스러운 다양한 체험을 통하는 것들. 그래야지 우리가 활동을 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지금 현재 한국의 셜록 홈즈 양성 프로젝트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탐정 아카데미를 합니다. 그럼 우리 이렇게 학사학위를 받는 사람들 그 과정 안에서 이런 아카데미를 통해서 전문적인 부분도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자격도 취득할 수가 있게 되겠죠. 또 탐정 분야 발전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고 뭐 이게 일부에서 말씀드렸던 민간조사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우리 국내에서 최초로 했을 때입니다.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했을 텐데 이렇게 그래서 같이 대학 관련 분야의 학과 교수들이 모여서 같이 고민도 하고 또 국회도 법안 그렇게 발의할 때마다 쫓아다니면서 제도 도입하려고 그렇게 애들도 쓰고 이렇게 논의하고 이런 활동들을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금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직업을 만들고 우리 국민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 저도 2005년도에 민간조사학개론 책을 쓰고 계속 저도 어떤 칼럼이나 기고 이런 걸 통해서 현실적 관리 보호의 새로운 대안으로 해서 이 탐정제도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 또 신문에 이렇게 기고하는 것들 인터뷰 이런 것들을 응하면서 또 우리 이번에 그 무예 분야 체육관 운영하는 데들 굉장히 타격이 컸죠. 모여서 수업이 못하게 폐지를 하는 그런 상황들이 되니까요. 그러면 그 일을 하는 사람들 평생에 왔는데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하나의 직업만 가지고는 이제 살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바로 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한테 가르쳐 준 겁니다. 이제는 하나의 직업만 가지고는 살 수 없다. 2개, 3개 자기의 달란트를 갖춰서 살 수 있는 생존할 수 있는 그런 연구들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서 저는 일찌감치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얘기를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또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방송 출연해서 패널로 또는 불러주고 나가서 이렇게 얘기하고 또 우리 단순히 그 탐정과 관련된 부분이 아니더라도 늘 몰카, 도청 이런 것 때문에 우리 굉장히 피해를 당하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방송에 노출되면서 그 필요성들을 강조를 해오고 있었고요. 자, 또 민간조사들 이제 탐정이란 명칭을 써야 되죠. 탐정이란 부분을 가지고 이제 이런 세미나 할 때 또 참석을 해서 함께 했었고요. 작년 2020년 8월 5일자로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된 것이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민 누구나 탐정이란 명칭을 씁니다. 쓸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회원도 하나가 아마 국내에서 처음으로 탐정으로 사무실 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그걸 못 쓰는 사람들은 못 쓰는데 국민들이 쓸 수 있게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게 정상이죠. 어떤
특정한 법률에 의해서 일반적인 명칭을 못 쓰게 한다는 건 이게 비정상이거든요. 이제 비정상이 정상으로 된 겁니다. 그래서 탐정이라는 용어를 쓰고 사무실도 운영할 수 있고 법인도 만들 수가 있는데 거기에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질 수 있고 제도에서 관리를 할 수 있는 법이 들어와 주면은 훨씬 더 보호를 받을 수가 있고 또 위험 소재들을 우리가 차단시킬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올 1월 4일 날 경찰청에서 탐정이란 명칭에 들어간 민간 등록 자격을 심의를 통해서 등록을 받아준다라고 언론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탐정이란 명칭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 대한민국 탐정협회 안에서는 대한 시큐리티 연구에서 나오는 민간 정보 분석사, 민간 정보를 크게 다룬 민간 정보 분석사가 탐정 관련해서 2011년도에 경찰청에서 심의해서 등록을 해줬고요.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 탐정협회 사립탐정사 그리고 사립탐정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1년 경력을 쌓으면 사립탐정 지도사 자격을 취득해서 이제 아까 봤던 그런 아카데미 그다음에 각 교육기관에 나가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양성해내게끔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탐정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그 일을 하는 사람들 몇 사람을 보고 또 한 축을 크게 보는 탐정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저희 대한민국 탐정협회는 국민과 함께하는 정의로운 탐정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국민 속에서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이 산업의 활성화, 이 탐정 문화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응원해 주시고 같이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